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국내 최고 면역학자 항원 항체 연구가의 코로나 작설, 작심하고 썰풀기를 시작합니다. 그 작설의 주인공 옆에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사실 부스트샷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 노인들이 주로 많이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면역이 왜 나이가 들수록 네. 저하되는지 이유가 네. 뭔지 네. 한번 좀 알려주시죠. 왼쪽에 사람 면역 세포의 다양성 해놓고 5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오른쪽엔 3이라고 돼 있고요. 네네. 숫자가 5, 3인데 네, 이걸 잘 보시면 밑에 칼라로 네네. 이렇게 동그란 그림들이 있는데 네네. 이쪽에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이 5종류입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네. 이 다양성이 3이라고 써 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하고 분홍색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우리 몸에서 늙으나 젊으나 임파구, 면역세포, 임파구의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면역세포는 거의 동일한데. 동일하죠. 네네. 그런데 젊은 사람은 5종류라고 치면 네네. 늙어 있는 사람들은 3종류로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는 동일한데. 그러면 예. 그만큼 다양한 그렇죠.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다양성이라서 많이 막을 수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 그게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5종류의 서로 다른 아주 강한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 있어도 여기는 네네. 못해요. 3종류밖에. 그러니까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다양성에 감소가 오는데 네네. 대상포진이라고 있죠. 대상포진. 네. 50세 이후로 많이 네, 그 계통 헬피스 바이러스라는데 이 계통의 바이러스는 우리는 안에서 숨어 있다 나오고 숨어 있다 일생 이거하고 싸웁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위한 다양성이 오히려 그 한 가지 다양성이 증폭을 하게 되죠. 몸에서 계속. 네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있을 자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숫자는 멀쩡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대처 능력은 대상포진은 잘 관리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외에 비슷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는 약하죠. 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 분들은 백신을 맞고 또 맞아야 되는 그런 걸 또 필요로 하겠군요. 네, 그 가능성이 그렇죠. 네네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게 아무리 맞아도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양성이 결여돼 없는 이미.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아요. 네네. 몸에 들어오면 다 건강해 보이는데 감당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방 중환자로 빠지고 이런 경우에 네네. 우리는 아마도 네. 이러한 이거와 대응하는 T 임파구나 B 임파구 네. 이런 임파구의 그 다양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1회로 맞고 또 2 맞고 뭐 3번 맞고 계속 푸시샷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맞으면 이게 면역이 더 증가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여기 그림 그림이 제가 그려왔습니다. 저기 네네. 보시면 네네. 저 외에 삼각형으로 된 거 저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스파이크 단백을 잘라서 네네. 우리가 백신을 놓으면 결국은 몸에 그게 단백의 모양으로 3차 구조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 삼각형 모양이라고 칩시다. 네. 저게 처음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의 모양이에요. 삼각형. 우리가 지금까지 맞은 백신들은 다 처음에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그렇겠죠. 삼각형 모양.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이자, 모더나 그 외의 모든 게 처음에 스파이크 단백의 모양일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게 그 밑에 삼각형보다는 조금 좀 얕고 좀 조금 달라 보이죠? 사다리꼴 모양으로 네,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저거가 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델타 변이 정도로 변이 보시면 돼요. 네네네. 마지막 10으로 돼 있죠. 동그라미. 저거는 뭐냐면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옆에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 결합력 100인데 네. 가면 갈수록 결합력이 떨어지네요. 숫자가. 그거는 뭐냐면 네네. 저기 처음에 생긴 그 스파이크 단백의 모양에 붙는 우리 백신이요. 네네. 그거는 결합력을 100으로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에 돌던 바이러스 돌면 이 저항체로 끝내줄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그다음에 스파이크의 모양이 변했어요. 50으로. 그렇죠. 델타 예, 바이러스. 델타가 됐잖아요. 네네. 결합력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밖에 안 되는 저거 갖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은 더구나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 30군데 이상이 변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합력이 10이면 저거 주사 왜 맞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는데 왜 맞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맞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결합력이 100이라는 건 그냥 두 방 넣으면 끝인 거죠. 네네네. 결합력 50이면 둘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델타까지는 좀 봐줍니다. 네. 오미크론은 절대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항체 양을 증가시키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게요. 네네. 저는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네네. 두 번에도 아스트라제네카예요. 항체 생성 능력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낮다고 그건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다 미국에서 논문으로도.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항원의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살짝 모더나나 화이자로. 네. 바꿔서 한 번을 더 맞으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스터까지 맞아 놓으면은 오미크론이 있잖아요, 저기. 네네. 항체 결합력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항체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좌우에 100 곱하기 하나. 다시 말하면 네. 결합력이 100일 때에는 항체 1개면 됩니다. 아, 네네. 근데 결합력이 50이 된 델타면 항체를 2개 만들어줘야 돼요, 혈액 내에. 아, 네네. 오미크론은 10인데 10개 정도. 이건 전부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숫자는 이거는 뭐 예, 실제적인 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 만든 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 되면 셋이 다 비슷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죠. 네. 소위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도 보면 양이 많은 경우는 결합력이 떨어지더라도 이쪽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강한 애는 제일 먼저 하나 가지고 딱 가서 붙습니다. 그거 경쟁이 되려면 양이 역가가 높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네. 1차, 2차 나같이 그러니까 아제를 맞은 사람들은 부스터자로 저는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겠다. 그래서 저는 3번을 맞았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는 논리가 되죠. 네네네. 사실. 면역학적으로 충분히 이론이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항체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대항 능력을 키워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면역학적으로 딜레마입니다. 이게 계속 그 항원을 계속 그 몸에 집어넣으면요. 네네. 제가 아노지라고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네, 무기력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에 대응하는 네네. T 임파구나 B 임파구가 네네. 계속적으로 항원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입조션, 그러니까 뭐 탈진하거나 또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의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증명이 좀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때 네네. 쉬는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사실은. 쉬는 기간이라는 게 쉬는 기간이 뭐냐면 먼저 B세포가 나 T세포 흥분해서 증식을 합니다, 왕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많이 증식하고 네네.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알아서 자살하는 식의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죽어나가고 기억을 합니다. 몇 명이 배갈로 늘어났으면 순식간에 다 항체를 만들어내고는 5알 정도로 숨어듭니다. 몸에. 언제가 되냐 완전히 안정된 기억 비세포가 되냐가 사람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보통만 2, 3개월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네네. 실제 체내에서는 더 오래 갈 수도. 그러니까 그 완전히 레스팅, 그러니까 안정된 뒤로 가는데 뭐 더 길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증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또 들어가면 부스샷을 또 맞으면 또 계속 반복해서 맞으면 네. 그때는 그 세포들이 아예 자기를 작동을 안 하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뭘 맞으면 동일한 항원이 들어가면 네네. 젊은이의 면역 세포의 다양성이 노인 수준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는 이론 면역학적으로 이게 계속 맞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1년씩 맞는 백신 있잖아요, 독감. 우리 독감 백신은 계속 맞는 거잖아요. 계속 맞는데 그게 다릅니다. 아까 네네. 말씀에 1년이면 거의 안정기로 네네네. 죽어야 할 세포는 죽고 기억 세포는 나버리다는 조용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이거는 네. 진짜 검증 안 되는 겁니다. 네, 야 이게 지금 푸샷을 우리가 계속 맞게 되면 그 항체가 많이 형성되면서 계속 그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었는데 우리 면역학자로서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푸샷을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 무기력한 면역 세포들이 계속
생산될 수가 있고 작동 안 하는 세포들이 네. 계속 면세포들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거죠. 이거 세 번 이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둬야 되지. 네. 의학적이나 면역학적으로 계속 맞아야 한다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번에 풀샷을 맞으셨는데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백신 부작용인지 아니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중독이라든지 세균성 감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달 가까이 간헐적으로 설사를 쭉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면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드는 면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이걸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백신을 계속 맞게 되면 면역 세포가 계속 액티브하고 활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무력해질 수도 있고 또 다양성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 40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우리 국내외 대표 면역학자 박성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어쨌든 이겨 나가야 되고 이번 요 면역과 관련된 내용도 유심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